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종호입니다. 아침 일찍 식사도 못 하시고 아침 우리 토론 클럽에 참석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날보다 더 많이 오셔서 저에 대한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침 일찍 자발적으로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의지에 대해서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크게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어렵게 자리에 오신 만큼 제가 섭섭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아침에 6시에 그 밥도 먹고 나왔는데 괜히 나왔다, 남는 게 없다 이런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가실 때 두둑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도 좋습니다. 자, 제가 한 25년 전쯤에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과거 우리 삼국시대의 그 수도를 탐방하는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부여는 그 공주는 백제의 수도였다. 경주는 신라의 수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투어를 했는데 경주에 제가 가서 투어를 하는데 보문단지라고 하는 데 있어요. 많이 다 가보셨겠지만 그 보문단지에 들어갔는데 보문단지 안에 이런 게 있었어요. 컴퓨터 전보기. 그때 당시 25년 전쯤에 컴퓨터 전보기가 있는데 손을 집어넣으면 그 컴퓨터가 점을 봐가지고 이제 의견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보고 우리 와이프도 보고 저도 한번 해보라고 해서 난 별로 관심 없는데 근데 그래도 꼭 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손을 집어넣고 결과가 나오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혹시 어떤 결과가 나와서 제가 놀랐을까? 이영수 기자님, 저기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돌같이 장난하지 마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컴퓨터가 말하기를 산후조리에 조심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 지금도 좀 손이 좀 작고 좀 쉽게 생각하면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25년 전에는 사실 여기 주름도 없이 진짜 깔끔하게 생겼었어요. 손이. 그래서 이 컴퓨터가 여자 손인 줄 알고 산후조리에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이 산후조리에 조심하세요 이 컴퓨터 그 나오는 순간 저에게는 이제 큰 일이 하나 터진 거예요. 무슨 일이 터지냐, 와이프가 일을 안 하니까 그렇지 나한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만 이쁘게 생겼고 귀엽고 내 손은 안 이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주부가 해야 되는 가사노동을 제가 많이 분담하게 됐어요. 그래서 잘못 본 건 저만 하나를 잘못 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25년 전에 우리나라의 컴퓨터 수준은 이 정도였어요. 사실 별볼이 없었죠. 이 손이 여자 손인지 남자 손인지도 구분할 수 없는, 즉 빅데이터가 없는 자기 혼자의 컴퓨터 기술만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별볼 없었는데 그 이후에 15년이 지난 후에 스마트폰이 나오고 그 10년 후에 지금 현재에는 AI가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월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초장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 초장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궁금증에 대해서 저희가 송준 교수에게 배우는 더 스마트한 건강관리를 가지고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잖아요. 자, 송준에게 배우는 스마트한 건강관리 비법. 그러면 뭐 궁금하냐? 그럼 바로 송준 교수가 누구야? 이렇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송준 교수는 대한신학대학원의 인지코칭학 교수로 계시고 명예 박사이시고 우리 올리온 그룹의 회장님, 그리고 꿈의 학교 배우 선생님, 언어인지기술 개발자이시고 한방 백과사전을 통달하셨고 건강 신체 실험 실시를 해가지고 미소가득이라고 하는 상품을 자체 셀프로 개발하신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이 우리 교수님의 꿈이셔서 건강의 3키를
완성하셨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이제 보고 듣고 배운 것 중에서 교수님에게 교수님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워드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송기훈 교수님에게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조금 바꿔주세요. 한방 백과 사전 도 통탈. 불러주세요. 그거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넌 누구냐? 저는 원종호라고 하고요. 전 국민은행 지점장이었고 지금은 그 미소건강 헬프코치 수련 중에 있습니다. 요 수련 시간만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24시간 동안 들었어요. 송 교수님한테 이 헬프코치 관련해가지고 강의 들은 시간이 24시간. 그리고 목표는 미소건강의 헤드코치가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요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이 강의를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교수님께서 24시간을 강의하시면서 헬프코치들을 지금 교육을 했는데 이 친구들의 역량이 얼마나 되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실력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 생각이 강의할 수 있는 역량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봐라. 이렇게 이제 과제를 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 찍어서 낼 수 있는 역량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교수님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에게 걱정 안 하셔도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가 계획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강의 교환도 만들고 시범 강의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는 우리 그 올리온 그룹의 사업 미션을 잘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입부는 우리 재산관리, 건강관리, 운동관리, 의식관리 그리고 가장 핵심인 미소가득에 대해서 어떻게 잘 전달해 드릴까 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 강의의 목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첫 번째 그 초장수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러면 초장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게 오프라인으로 자료를 드렸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갈게요. 우리 그 삼선에 성공하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은 지금 지난번에 선거할 때 재산 신고를 마이너스 6억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지금 재산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이건희 삼성 회장님은 지금 그 삼성의료원에서 한 3, 4년째 지금 밖으로 안 나오시고 계시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구분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삼성의 그 후계구도 상속 문제가 완전히 정리가 돼야 생사가 판결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양호 한진 회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하여튼 와이프부터 딸까지 아들까지 지금 온 가족이 다 지금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다니시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사나 라고 하는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 분이에요. 이분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 편안한 마음이 가장 필요한 이런 분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대체 뭐냐? 우리 초장수 시대를 살려면 재산도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또 마음도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생각해보면 바로 나에게 없는 거. 이게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뼈저리게 나에게 느껴지는 것은 나에게 없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죠? 이건희 회장님 생각해보세요. 병원에 있으면서 내가 수조 원의 재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는데. 그러니까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정말 사무치는 결과고요. 또 우리 조양호 회장님도 그렇고 큰 집에 가 계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진짜 잘 살다가 지금 내가 말년에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재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재산 어떻게 관리하냐? 재산 관리할 게 없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재산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일자리 창출은 국가가 지원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즘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와서 일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과거에 돈 벌기 위해서 외국으로 많이 가셨던 우리 그 형님 누나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가슴이 찡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에서 그 재산 관리도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이 부칠모삼, 운칠복삼 이 한자를 좀 써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재산을 관리할 만한 재산이 되려 그러면
아버지의 영향이 70%, 엄마의 영향이 30%다. 그래서 부칠모삼, 그리고 운칠복삼. 요거는 제가 그 현직에 은행에 있을 때 저희 지점장들끼리 잘 쓰던 말인데요. 그 이런 거예요. 어느 그 지점에 은행의 지점이 잘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거는 운이 7이고 복이 3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될 때는 되고 안 될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게 정해져 있고 이게 운 7, 기 3이 아니고 운이 7, 복이 3. 내가 복이 많으면 되는 거고 복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다. 넷째는 이제 자수성가해서 돈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올리원 그룹과 함께 하면 좋은 방향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어드바이스를 제가 드리고 옆에 보일러라고 하는 것을 빨간색으로 다 써놨어요. 이 보일러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오늘 우리 함께 하신 분들에게 보일러 하나씩을 선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황금 보일러. 제가 여기서 그 중요한 그 고해성사 하나 하겠습니다. 커밍아웃. 네. 제가 한 3, 4년 전에, 한 4년? 됐어요? 성형수술을 했어요. 성형. 그랬더니 다른 분이 그러는 거예요. 행기 그런 거예요? 뭐 생긴 자체는 뭐 부모님께 받은 거니까 제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제가 이제 어디를 성형수술을 했냐면 눈썹을 했어요. 제가 이제 눈썹이 이쪽 끝에가 좀 눈썹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짧게 생기고 끝에가 없으니까 또 이렇게 좀 관상을 보신다는 분들이 막 끝에가 눈썹이 없으면 뭐 부모복이 없다, 무슨 형제복이 없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쨌든 그 병원에서 뒤에 있는 머리를 이식을 해서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쪽에다가 이쪽 끝에다가 한 300개씩 심었어요. 그죠? 이게 옮겨다 심은 건데 이게 그 머리카락이 눈썹으로 오면 안 자라야 되잖아요. 그죠?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 깎을 때마다 눈썹 잘라야 돼, 이렇게. 미용. 근데 이제 얼마 들었냐? 총 뭐 170만 원을 내고 했는데 좀 할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트로 낸 금액은 150만 원 정도 냈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머리카락 한 개 옮겨 심는데 개당 3,000원. 비싼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머리카락의 총량이 평균으로 따지면 12만 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내 머리카락이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계산해봤더니 12만 곱하기 3천 하면 3억 6천인데 저는 머리카락이 좀 작아요. 몇 개 좀 빠진 데가 있어갖고 한 10만 개 있다고 치고 한 3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비싸요. 머리카락 값만 3억 정도 되는 거 일단. 그리고 또 병원에 가서 제가 지난번에 또 이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 하나 했어요. 지금 임플란트 하나 하면 얼마 정도 들어요? 뭐 싸게 해도 1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구강 구조상 한 28개에서 30개 정도 있다고 치면 이 값만 3천만 원 정도 돼요. 그죠? 그리고 한 2년 전에 영국에서 시각장애인이 눈을 볼 수 있는 안경을 개발해가지고 컴퓨터로 연결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2억 원이었었고 작년에 국내에서 한번 실험을 해서 성공했는데 그때 1억 원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송 교수님이 보여주신 영상에서는 그 안경이 480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한 1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계산하면 일단 우리 눈 보는 것만 해도 1억 정도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구조상으로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체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될 거냐? 이거 다 계산하다 보면 하루 종일 다 가니까 제가 미니멈 가격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한 100억 정도부터 출발해보죠. 뭐. 경매 가격으로 본다면 100억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소프트웨어 별도예요. 하드적인 것만 하고 소프트웨어가 이제 중요하신 분은 좀 더 가격이 훨씬 비싼 거고 뭐 별로 들은 게 없다라고 하면 일단 100억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소중한 우리 몸에 큰 보일러를 하나씩 황금으로 된 보일러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보일러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죽었냐 살았냐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우선 산자와 죽은 자의 구분이 뭘까요? 예, 이게 보일러라고 쏘는 거하고 연동시켜보면 따뜻한 사람은 죽은 거고 차가운 사람은 따뜻한 사람은 산 거예요. 그죠? 차가운 사람은 죽은 거야. 왜냐면
일단 그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체온이 쫙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36.5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36.5도를 우리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이 황금 보일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오늘 선물로 드렸어요. 섭섭하지 않으시죠? 이 정도면 뭐 어떤 내 가치가 벌써 100억 플러스 알파 가치는 벌써 챙겨 가신 거잖아. 근데 이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나를 얼마만큼 잘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앞에 나왔던 스마트한 건강관리 비법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장수 시대 노래했는데 우리 교수님은 지난번에 저한테 그 뭐 200세 이상 클럽? 아니 500세라고 그러냐? 500 클럽. 5cm 클럽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 정도 사시고 싶으세요? 글쎄요. 100이요. 100. 그러니까 저기 그 어떻게 보면 소박하신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초장수 시대는 우리가 기술 발달로 인해서 이렇게 도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발전의 단계가 우리 자연적인 초장수 시대, 기술적인 초장수 시대, 그리고 존재적인 초장수 시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장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양원에 가서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200세 살면 뭐 하겠어요. 100세를 살더라도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장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그래서 우리 건강의 3요소는 우리 송 교수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하시기 위해서 무려 25년, 30년 이상 저와 연구와 생체 실험까지 하고 개발된 이 영양,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건강의 3키라고 3키라고 하는 오늘 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거를 네. 차수를 나눠서 다음 주도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해서 올 시간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천천히 들어가시면 다음 차수 한번 더. 좋네요. 괜찮죠? 예. 예. 아니, 중요한 좋아요. 잠깐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예. 제가 여기 그 바탕을 노란색 바탕으로 한 자료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송 교수님이 쓰시는 띵크와이즈 화면 바탕이 노란색이에요. 그 부분하고 좀 일치시켜서 연상, 올리원 하면 노란색 이런 연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노란색 바탕을 정했고요. 3키라고 하는 것도 우리 그 페이지가 있잖아요. 3키? 그래서 3키를 연속시키면 우리 올리원 그룹에 대한 이런 이미지들이 하나의 통일성 있는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요 강의 자료 만들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뭐 완성된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교수님께서 이 정도면 현장으로 보내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컨펌이 되면 좀 더 이제 조언을 받아서 붙일 거 붙이고 뺄 거 빼고 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강의 교환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그 3키 원리 중에서 자연일치, 지행일치, 기술일치. 요거는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조금 어려운 얘기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 송 교수님은 항상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듣는 청중의 수준을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런 좀 고민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다 이해하고 있겠지 라고 하는 수준에서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고민스럽게 한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고 또 공부하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자연일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지금 그 신경을 많이 쓰고 하지만 보통 사는데 내 맘대로 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내가 실질적으로 뭐 자연에서 얻은 식물이 좋다, 제품이 좋다 라고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뭐 재배를 해서 먹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대신 이 자연일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모든 그 중요한 부분들이 과 뻘 속에 있는데 그 근처로 갈 수 없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좋은 부분들을 우리가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자연에서 그대로 나오는 식품들을 먹고 자란 우리 동물, 소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영양을 공급해주는 아주 좋은 부분인데 우리가 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야 육식은 안 좋대. 야 응?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있는 지식들이
우리를 좀 잘못 오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나오는 그 지행일치예요. 그죠? 지행일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 야, 어떠한 부분이 우리 몸에 좋고 장수하는 데 좋고 어떤 부분은 안 좋아 라고 하는 것을 얼마큼 알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알아내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류가 아니면 세계적인 차원에서 건강에 유익한 그런 부분들을 알아내는 것이 앞으로 같이 장수를 해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일치,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술과 인간이 어떻게 결합을 해서 내가 앞으로 뭐 말씀드린 대로 황금 보일러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고장이 나면 앞으로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교체도 가능하고 또 수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아직은 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쌓이면 초장수 시대에 그 건강 3원리라고 하는 자연, 지행, 기술, 이 세 가지가 완성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 중에서 3키의 요소는 가장 핵심인데, 영양, 신체, 의식, 이 세 가지가 우리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보고요. 영양 균형 요소는 10대 영양소, 그리고 신체 활동 요소는 수면 관리와 운동 관리, 그리고 의식 인지 요소는 사실, 의도, 책임, 그리고 기타 활동 요소는 유해 물질 있는데, 이 부분들은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 균형의 10대 영양소가 중요한데, 이 부분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이 부분만 잘 이해하셔도 말씀드린 대로 가실 때 손해본 건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저는 이게 그 손 교수님이 하신 거를 조금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패턴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손 교수님은 그 물과 공기가 8대 9대에 들어가 있었는데, 저는 이거를 맨 앞으로 당겨왔어요. 그래서 기본 영양소 두 가지는 물과 공기다. 그래서 물은 어쨌든 신체의 50에서 70% 정도를 함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보일러의 설비 시설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인프라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물을 항상 잘 공급을 해줘야 되고,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여러분의 보일러를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바로 보일러가 폭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가 설비가 됐으면 이제 거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개 있잖아요. 이 3개는 보일러에 공급되는 연료다. 쉽게 생각하면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 옛날에는 이거 안 될 때 정말 어려운 그거 있잖아요, 그죠?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이 불 떼려 그러면 집에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즘은 뭐 이 건강에 대한 기본 영양소들은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일부 지역을 빼고는 이 기본 거대 영양소는 다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 있다. 아니면 잘못하면 오버가 돼가지고 비만이 문제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미세 영양소라고 하는데, 한자를 하나 써놓고 밑에다가 글씨를 좀 조금 써놨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 이 친자는 친할 친자인데, 생기기를 이게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자세히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미세영양소는 잘 안 보여. 그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눈을 뜨고 자세히 살펴봐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자를 그렇게 썼고, 이 다른 거는 탄수화물 크게 썼는데 여기 뭐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파티케미칼은 적게 썼어요. 요만큼 형태가 작다. 그래서 잘 안 보이지만 이 부분이 보일러의 점화 통제 장치다. 그러면 가스가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데 점화가 안 돼서 불이 안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스가 쭉 흘러내렸다가 어딘가에서 펑 터지면 폭발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스 공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화가 돼서 그 공급되는 가스를 잘 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야, 지금 너무 가스 공급이 많이 됐어. 보일러가 너무 뜨거워. 37도 됐다. 그러면 열을 내려야 돼. 불 그만 떼고 통제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 바로 이 미세 영양소다. 거대 영양소가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세 영양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방의 감초라고 하는 거를 하나 떠났어요. 이거는 그 호르몬하고 미생물 분비물인데, 보일러는 전기로 움직입니다. 그죠? 전기가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오늘 드린 이 보일러는 전기 시설을 자가 생산해야 돼요. 코드가 없잖아요. 그죠? 이동식 보일러이기 때문에 전기 꽂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전기를 자가 생산해야 되는데 자가 생산 안 되면 전기가 안 들어오면 뭐 돼요? 정전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가끔 우리 레이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끔 하다 보면 집에 갔는데 뭐 냉장고가 전기가 안 들어오는 때가 있잖아요. 휴지가 나갔든지 뭐 어떻게 고장나면 막 그 냉동실 앞에 다 녹아가지고 막 온 방안이 이제 난리가 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것도 전기를 자가 생산하지 못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보일러가 가동이 안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요 네 가지를 제가 이 보일러를 가동하는데 꼭 필요한, 일단 보이진 않지만 중요한 전기 시설은 내가 자가 생산해야 된다. 그리고 미세영양소가 보이지 않지만 얼마만큼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세영양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미세영양소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게 잘 안 보여서 눈을 씻고 잘 봐야 될 그 정도 수준에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요게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꼭 이제 일이 터져봐야 아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게 부족하게 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신선한 야채나 이런 데서 섭취를 할 수 있는데, 주의할 사항은 이게 지금 화학 비료를 줘가지고 재배를 한 식물에는 요 미생영양소가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어떤 신선한 야채 아니면 좋은 채소들을 먹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미세영양소 2 중에서 그 파이토케미칼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식물이 생존을 위해서 생성하고 있는 약 한 14만 종 정도의 파이토케미칼인데 거의 모든 기능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약간의 독성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이 식물의 파이토케미칼입니다. 그래서 모든 약품은 파이토케미칼로 만든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야채, 과일, 유색식품이나 향신료 식품, 향신료식품은 뭐 마늘, 양파, 고추, 후추 뭐 이런 그 음식의 맛을 내는데 조미료로 쓰는 그런 식물들의 이 파이토케미칼이 많이 들어있다 하니까 이 부분을 잘 챙겨서 드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화천에서 했어요. 화천에서 했는데 군대 다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 위생병이라고 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죠? 의사는 아니에요. 의사는 아닌데 여기 군대 가기 전에 학원 같은 데서 이제 위생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이제 가서 군의관이 처방해주는 그거를 이제 대신해주고 이게 뭐 빨간약 발라주고 하는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약을 여러 번 타먹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약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 그랬더니 탈 때마다 똑같은 약이 들어있는 게 있더라고.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약이 있는데, 그래서 위생병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배 아프다 그래도 이 약 주고, 머리 아프다 그래도 이 약 주고, 다리 아프다 그래도 이 약 주고, 이 약을 왜 주는 거야? 뭐야 도대체? 마약이야? 아니고요. 소화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뭐 소화제를 왜 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일단 약을 주게 되면 그 약이 필요한 곳으로 잘 섭취가 될수록 섭취되게 하기 위해서는 소화제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필요한 약만 딱 먹게 되면 그 약이 정말 기관에서 소화를 잘 못 시켜가지고 흡수를 못하면 약을 먹으나 마나. 그래서 그 약의 효과를 내주게 하기 위해서는 소화제가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 파이토케미칼을 생각하면서 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모든 몸의 기능들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잘 하려고 그러면 진짜 그 소화제 같은 파이토케미칼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화제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약바의 감초, 체내 분비 호르몬. 요 호르몬, 생명을 다루는 호르몬인데 모든 기능 조절 그리고 기능 관리에 꼭 필요한 호르몬이에요. 말씀드린 호르몬은 전기라고 했잖아요. 아까 보일러를 가동하려면 전기인데 어떻게 된다고?
외부에서 공급 안 돼. 자가 생산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산하냐? 영양을 잘 공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활동을 잘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의식을 느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 아니면 우울할 때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이럴 때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호르몬 분비를 잘 해야 되는데 혹시 전에 아마 이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요즘은 다 뭐 레이저 프린터를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잉크젯 프린터를 썼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막 그 잉크젯이 이렇게 뿌리면서 왔다 갔다 한 번씩 찍찍찍찍 소리 내면서 해가지고 이제 그 인쇄물을 뽑아내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처음에 그 잉크젯 프린터를 하나 샀어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안 쓰고 다음에 프린터 출력을 누르면 왔다 갔다 하는데 프린터 안 돼. 결국은 분사장치가 막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분사장치 막히면 프린터 안 됩니다. 우리 신체도 운동 안 하고 건강관리 안 하면 중요한 순간에 막혀. 출력 안 됩니다. 그죠? 호르몬 분비 안 되면 바로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약바이 감초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 같아요. 이게 그 공생관계, 악어와 악어새 같이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우리 몸속에서 물론 유해한 균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말씀드린 대로 악어와 악어새처럼 이러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 보일러 관리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 여기까지 오늘 그럼 스킵하고요. 마무리 끝 부분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이렇게 했어요. 마무리는 메모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100억짜리 보일러 드렸는데 오늘 다 못 해드렸는데 일단 보일러에다가 물을 잘 보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소로 불을 때 보일러에다가 그리고 청소는 어떻게 하냐?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식관리에서는 제가 바라지 마 이렇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바라는 마음이 강할 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4가지를 만약에 실천하신다고 하게 되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장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간 관계상 질문 없이 받는 거 없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참 즐거운 강의였습니다. 네. 우리 박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다음 주에 2편 연속해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리딩클럽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번 주에 꼭 하셔야 될 거 운동 하시고 체크업을 서로 좀 해주십시오. 그 김준 선생님 관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내부에서 그냥 이렇게 서로 채트 카톡 안에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좀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치고 또 대학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